다음은 269쪽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269쪽 가시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란 말 나오죠? 자, 앞에서 공부한 건 무슨 시효였을까요? 네, 점유.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 점유가 먼저 시작돼서 나중에 뭐 하는 거? 등기. 자, 등기하고 점유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 무슨 시효? 앞에 건 제목이 무슨 시효? 이건 뭐다? 등기 취득시효. 자, 등기 취득시효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갑이 등기가 돼 있다. 을이 위조합니다. 뭐였다고요? 그래서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죠? 병이 등기하고 뭐하고 있을 것이다?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을 등기가 꽝이 되기 때문에 이 병 등기도 뭐다? 꽝. 얘가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대원칙이 뭐다? 갑 을이 꽝이면 얘가 뭐 묻지 않고 선이고 뭐 악이고 다 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경우에만 누구 보한다? 선이 보하죠. 특히 특별한 경우가 어디일까? 어디? 비단, 총정, 차고, 사기 있잖아. 거기만 누구 보한다? 상대적 영역. 보통 절대적입니다. 그렇고 이게 꽝이니까 꽝이다. 그렇고 여기다 제목 단 게 뭘까? 제목. 제목에 여러분 제목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무효 등기라는 공시를 뭐해도 신뢰해도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는 뭐가 아니고 뭐? 부동산 공시는 뭐가 아니고 뭐? 아니 부동산 알리는 방법이 뭐요? 아니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다 연습했잖아 우리. 부동산 공시는 점유와 등기야. 아니 다시 봐 이거 186조 봐 여기. 186조는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는 뭐가 아니고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을 쓰면 안 되고 등기부에 있는 자가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을 해야 되죠. 부동산 공시는 뭐가 아니고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부동산은 점유자가 추정 들어가면 안 되고 등기자가 추정돼야 되겠지. 그쵸? 근데 우리는 이 부동산 등기를 뭐 해도 등기라는 공시를 뭐 해도 신뢰하더라도 힘을 실어도 안 실어줘. 근데 점유에는 힘을 실어줘요. 부동산 점유는 공신력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또 갑니다. 아시겠어요? 실수 마시고. 그러면 병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등기 지워졌죠? 등기 지워졌죠? 그럼 소유자는 갑이에요, 병이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병이요? 예? 아니 등기 뭐가 없다고. 없으니까 소유자가 누구요? 갑이요, 병이요? 갑이죠. 이게 꽝꽝이라면서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요? 갑이지. 그러니까 누가 웃고 갑이 웃고 병은 슬프고 얘는 먹고 튀어서 어딘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갑이 병한테서 꽝꽝이니까 달라 그러면 얘가 또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예요? 소 제기할 수밖에 없지. 무슨 소를 제기한다? 본권에 소를 제기하겠죠. 에? 그러면 이겨요, 져요? 병이 이겨요, 져요? 병은 지죠. 소 제기하고 그러면 이제 깨질 거 아니에요. 패소 뭐 기억나 이거? 뭐 기억나요?
선의로 점유했겠죠. 자, 패소 그때부터 소재기시. 선악소 기억 안 나요? 뭐라고요?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이게 선, 소. 그러면 등기부 올라가서 했으니까 지가 소유자인 줄 알고 점유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점유? 자주점유. 자, 여기 소재기시 타주가 될까? 패소가 돼야지 타주가 될까? 그렇지, 여기 뭐다? 자주점유. 여기 뭐 한다? 타주점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에? 자, 타패. 이거 다시 복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패?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자주 선이, 그죠? 과실을 취득해 못해요? 악의는 과실을 취득 못하죠? 그죠? 여기도 과실 취득할 수가 없죠?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청구할 수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악의도 필요비 상한 청구권 인정이 될 수 있겠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창고가 날아가면 어떻게 돼? 창고가 날아가면 선이 자주니까 선자씨만 현존한다. 뭐 한다? 만약 여기서 자주인데 악이니까 여기서 건물이 날아가면 선자씨가 아니잖아. 전부. 타주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전부. 그냥 기계적으로 갖다 대입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선, 악소, 자, 다, 패. 그죠? 그러니까 소재기 패소하니까 소재기일 때 뭐가 된다? 선, 악소가 되고 패소가 되면 뭐한다? 자, 다, 패. 됐죠? 자, 이런 거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이게 점유자 무슨 자? 회복자. 그러면 또 여기가 또 뭐 하다가 여기 또 뭐 하다가 얘가 이제 이겼으니까 이제 내놓으라고 하겠지. 반환을 뭐 하면? 요구하면.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 무슨 비하고? 유익비. 상할 채권이 발생하죠. 유치권 가능할까? 유치권. 해봐. 거기 1번 하다가 아니 여기 8개 물건 중 1번 돌렸잖아. 타인의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지출, 비용, 상한 채권이 있으면 몇 번 돌릴 수 있다. 유치권 몇 번? 6번. 지금 그 안에서도 계속 돌리고 있잖아, 지금. 유치권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아무 때나 들어오더라도 그렇다 안 그렇다 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을 하게 되면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순서대로 공부하는 사람 나중에 또 문제풀이 가면 또다시 해야 돼. 왜? 앞뒤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저한테 계속 앞뒤 연결됐으니까 나중에 들으면 그 소리가 뭐야? 그 소리야. 그러면 이게 유치권까지 가죠? 근데 만약에 이 병이 등기했죠? 네? 등기 했고 또 뭐도 하고 있어. 혹시 이 병이 촉촉촉촉촉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10년이 되면 몇 년 되면? 245조 다시 2양 읽어보세요. 책자 269페이지에 있는 245조 있죠. 2항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자로 평원 공연하게 선의며 몹시 과실 없이 부동산 점유한 때는 소유권 뭐 한다. 이 제목이 뭐라고요? 아니 이게 등기가 먼저 시작됐죠. 점유가 뒤에 붙었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아까는 무슨 시효였었고 점유를 해서 나중에 순서가 점유 등기였잖아. 그게 무슨 시효 그거는? 이건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면 아까 저기 무효등기에 뭐가 없었죠?
공신력 없다. 이게 통용될 때는 갑이 웃고 병이 슬펐지. 근데 병이 비록 이게 무슨 등기지만 무효 등기지만 등기부 기재돼서 몇 년? 또 점유도 10년이면 제목이 등기부 취득시효.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지금 누가 웃어야? 뒤집어지는 거야. 병이 웃고 갑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기부 취득시효. 그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생략돼 있다?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없다. 이 말을 뒤집는 말이 뭐다? 등기 취득시효. 됐어요? 제목과 제목이 연결되면 몇 개 되고요. 제목이 연결 안 되면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등기 있죠. 등기. 등기도 몇 년이고 점유도 10년이 되겠죠. 그럼 그 안에 거기 보면은 소의 의사,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있죠. 이게 점유에 관한 거예요? 등기에 관한 거예요? 응? 등기다, 점유다? 점유 얘기죠? 그럼 앞에서 공부할 때 평공자, 선까지는 추정이 되죠. 딱 하나 없는 게 무과실. 점유, 모습, 평원, 공연, 자주점유, 선의까지 평공자선 추정돼요.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됐죠? 네, 그래서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단 최초의 등기가 뭐죠? 최초의 등기는 보전 등기죠. 최초의 보전 등기가 무효일 때는 어떤 경우도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초의 보전 등기가 무슨 등기면 어떤 경우도 안 돼. 그러니까 최초의 보전 등기는 뭐 했는데 유효했는데 중간에 누가 장난친 경우 있지.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초의 등기는 반드시 뭐 할 것? 유효할 것. 그래서 여기 밑에 파란 글자 뭐라고 돼 있을까? 무효인 이중 보전 등기 터잡은 이전 등기를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등기 자체만큼 뭐하고 유효했고 중간에 누가 장난쳐서 무효일 때 그때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맨 꼭대기에 등기 승계란 말 있죠. 등기 더하기.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등기하다가 정한테 혹시 팔 수도 있죠. 정이 또 등기하겠죠. 또 정이 점유하겠죠. 그러면 이 점유, 이 사람의 점유와 이 병의 점유 더하기 인정해야 되죠. 주문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등기 더하기 인정한다 안 한다? 합니다. 왜? 무효등기에 뭐가 없어서 이쪽이 좀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등기 더하기를 뭐 한다? 인정합니다. 모두 인정하고 점유 더하기 인정하듯이 모두 인정한다? 등기 더하기 인정합니다. 만약에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거? 그럼 이 사람은 5년 이게 7년이면 안 되면 10년 안 됐잖아.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등기 취득시 할 수 없잖아. 너무 가혹하지. 그럼 무효 등기 뭐가 없으니까 좀 쉽게 하려면 더하기를 인정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더하기? 점유 더하기 등기 더하기 인정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1번
영역 표시하세요. 점유자, 평공, 선, 자 있죠? 저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평공자 선까지는 뭐가 된다? 추정되나.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 스스로 입증할 것. 자, 그 정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첨부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 가세요. 자, 니은하고 디귿 있을 거예요. 뭐하고 뭐? 자, 니은 오른쪽에다가는 무단식재, 디귿에다가는 무단경작. 자, 여러분들 여기 한 장짜리 있는데 어디 있을까? 맨 밑에 있죠. 내 토지에 누가 와서 뭐하고 있어요? 나무 심어놓고, 에? 농작물 키우고 있고, 아주 한수 떠가지고 뭐야? 무단 신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첫 번째, 니은은 무단 식재는 토지에 부합합니다. 그 수목은 누구 거? 토지 소유자 거 아니면 신문자 거? 토지 소유자 거죠. 그게 조문에 따른 겁니다. 근데 무단 경작하고 무단 신축은 조문을 그냥 개무시하고 완전히 달리합니다. 그래서 무단 식재는 뭐한다? 부합한다. 무단 경작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봅시다. 무단 경작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죠. 그럼 경작자 소유자. 네? 네, 그러면 자동 취득입니까? 명인 방법 갖춰야 취득합니까? 응? 생각을 해봐. 자동 취득입니까? 명인 방법 갖춰야 취득합니까? 자, 일단 187조 기타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기타.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등기를 해. 그거는 등기사항이 아니지. 명인 방법. 무슨 방법? 명인 방법. 무슨 방법? 그러니까 무단 경작하더라도 부합하지 않으니까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명인 방법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취득한 것을 이렇게 처분하려면 어떻게 돼?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토지의 을이 무단 경작한 다음에 무단 농작물을 병한테 팔았죠. 병은 양수인이죠. 그 양수인은 뭘 갖춰야 돼? 명인 방법 갖춰야지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취득은 무슨 취득이지만 자동 취득이지만 처분할 때는 공시를 갖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수인은 뭘 갖춰야지? 명인 방법을 갖춰야지 뭐한다? 소유권 취득할 것이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뭐가 없어요? 무단 신축이 없네. 무단 신축 기억나세요? 무단 신축자한테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철거 요구할 수 있죠. 자, 퇴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이유는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건물은 누구 거야? 무단 신축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에서 퇴거는 요구할 수가 없지. 근데 임차인이 반은 임차인이 새들어 살고 있어. 임차인한테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퇴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찍으라고 그랬지. 철거가 되면 뭐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퇴거된다 그랬죠. 176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176페이지 가시면 더 알아보기에 2번 있습니까? 방해 제거 청구의 상대방 나오죠.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뭐한 경우
건축. 이게 바로 무단신축이죠. 무단신축은 철거는 되죠. 철거가 뭘까? 토지 소유권 방해 제거죠. 토지 소유권 가지고 방해 제거, 건물 철거 요구할 수는 있지. 근데 뭐는 안 된다. 건물에서 나가라 할 수 없죠. 이유가 뭐다?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반은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임차인한테는 철거는 요구할 수 없지만 너는 나가라. 퇴거는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어디태도? 팔레트도. 그래서 그 낸 문제가 178페이지에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 3종 세트 항상 기억해.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맨 밑에 깔아놨잖아. 3종 세트. 깔았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277페이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7페이지 보시면은 건물의 부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에 가는 거? 증개축입니다. 뭐에 가는 거? 중개축. 자, 일단 제 설명을 듣고 나중에 그거 읽어보세요. 네.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존 건물 갑겁니다. 자, 갑에 허락받아서 중축한 겁니다. 뭐 했다고요? 자, 허락 없이 중축하면 무조건 부합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뭐 받아서 허락 중축했을 때 여기다 길게 잡으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몇 글자죠? 9글자입니다. 뭐라고요? 그 중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너무 길어서 말을 줄일게. 그걸 구분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구분 소유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다면 뭐 있었면요? 여기에 설정되어 있다 한다면 이 중축 부분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네, 미친다 되겠지. 뭐 했으니까? 부합했으니까. 그럼 저당권 실행되면 경락이는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부합했으니까. 근데 구분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될까?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뭐요?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했을 때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왼쪽은 부합하니까 이게 쓰는 말이 부합물 이렇게 써요. 무슨 물? 근데 이쪽에는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부송물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용어가 이해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부합물이랑 부송물이랑 글자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전혀 의미가 달라. 여긴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구분 소유가 따로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전체 이게 누구 거니까 갚게 된 거니까 들어가지만 요건 기존 건물은 누구 거고 이건 갑 거고 중축 부분은 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기존 건물에 뭐가 설정돼 있어서 한다면 저당권 효력은 기존 건물에 미쳤겠지만 여기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경락이는 어느 것만 취득해? 이건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이 글자를 잘 기억해. 뭐하고 뭐는 완전히 다르구나. 부합물하고 부성물은 완전히 다르죠. 여긴 독립성이 있다 없다. 부합물은 뭐가 없다. 여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여기는 없죠. 오른쪽은
구조상 이용산 여기는 무슨 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지 않습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임차인은 증축했죠. 부합했죠. 그러면 그 비용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다? 나중에 이제 626조 들어가서 계량비용, 유익비 상환해 달라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반환 시다, 계약 종료 후다. 네? 반환 시다, 종료 후다, 계약 종료. 빨리 대답하세요. 이거는 계약 종료 후. 아까 점유자 회복자 203조 유익비는 언제고? 반환 시고, 이건 계약이잖아요. 이건 무슨 대차? 이건 무슨 대차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임대차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임대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장짜리 보세요. 어디 있어? 차차차 할 때 임대차에서 나오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3편 채권과 연결되는 거지. 그럼 아까 점유자 회복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도장 찍어. 2편 물건 1번 점유권에서 나오는 거라고. 위치 파악했어요? 계약관계, 아까 갑등기, 을비죠. 병등기 점유했을 때 갑하고 병은 아무 관계 없잖아. 이때 갑이 내놓으라 할 때 병이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 요구하는 거 있죠.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다? 2편 물건 점유권에서 나오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고, 이건 무슨 대차? 임대차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차차차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필요비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3편 채권에서 나오는 얘기고, 아까 점유자 회복자는 몇 편?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디 소속인지를 알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럼 저절로 채워져 가면 들을수록, 근데 어디 소속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떠도는 거야 이렇게. 어디 소속인지를 알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야. 지금 뭐에 관한 얘기? 이거는 채권에서, 차에서 나와. 차. 자, 이때 부속물은 이 조문 따로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건 그대로 들어가. 부속물 뭐다? 매수 청구권으로 갑니다. 그럼 이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것도 이거. 이것도 무슨 대차니까 지금 임대차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다? 3편 채권 15가지 전형 계약 중 차. 무슨 대차? 임대차에서 나오는 용어다. 그런 얘기. 아셨어요? 책은 그런 말이 없어. 그냥 요 정도에서 끝냈을 거예요. 그걸 연결시켜 드리는 겁니다. 책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 기억에 A.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없지요. 그래서 무단 신축 부합하지 않지요. 근데 이제 건물을 뭐한 경우, 중개축한 경우 기존 건물과의 부합 여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그 중개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건물일 경우에는 부합이 못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구분 소유가 되는 거니까 부속물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B는 부합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A의 그 중간에 문제는 뭐고? 구분 소유가 되니까 부속물에 관한 얘기고, 밑에 건 뭐에 관한 거? 부합물. 이걸 이제 임대차로 연결하게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위에 건 뭐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뭐 그런 식으로 연결될 겁니다. 임대차에서 두 문제짜리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9페이지 갈게요. 213조 나왔네요. 몇 조? 자, 그럼 그건 어디 거 기초로 하는 거예요? 숫자. 그러니까 본건 안에 들어가서 2번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권이잖아요. 우리 아까 1번 점유권 물청 있었죠. 그건 점유권 가지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소유자는 보통 두 가지를 다 가질까 안 가질까? 갖겠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 내놓으란 얘기죠. 소유자. 과거 소유자는 안 되고 반드시 현재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다음 점유한자라고 돼 있죠. 점유한자는 과거 점유한자 아니고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그럼 현재 점유자 속에는 간접 점유자도 포함될 수 있겠지.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한자가 아니겠죠. 네? 그런 게 자꾸 붙이는 거예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뭐 할 권리? 드디어 나왔네. 점유할 권리. 이게 뭐다? 본권.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다 얘기했습니다. 전 소유자 안 되고 누구? 현재 소유자. 또 점유한 자도 최초의 방해자가 아닙니다. 현재 방해자. 그럼 현재 방해자 속에는 누구 들어간다? 간접 점유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점유 보조자는 안 되겠다. 또 그자가 뭐 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13조를 준용하지 않는 제한물권이 뭘까? V자 중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네? 지상권은 준용하죠. 지역권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점유하지 않죠. 전세권자 준용하죠. 유치권자는 준용하지 않죠. 유치권은 1번이 돌다가 6번이 붙는 거기 때문에 1번 기초라는 물청은 있어도 6번 기초라는 물청은 없다. 팥꽃입니까? 아직도 물음표입니까? 아니, 유치권이 아까 뭐가 돌다가 1번이 돌다가 관련 채권 때문에 유치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권 물청밖에 없어. 점유권 물청만 있지 소유권 물청이란 말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213조 준용할 수가 없죠. 저당권자도 준용이 안 되겠네. 반환. 됐어요? 자, 넘기시고요. 네, 거기 2번에 1번 영역 표시하시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에 2번 점유 보조자. 됐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점유할 권리. 그게 본권이거든요. 상대방이 점유자가 자기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나왔네, 이제. 거기 따라서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점유하고 있는 자 있죠. 미등기 매수인,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사서 받았으니까 점유할 권리는 있죠.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었죠. 또 취득서 완성 후 점유하고 있는 자 있었죠. 등기자가 야단 안 쪄서 완성됐죠. 그럼 등기청구권 발생하면 점유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물 반환 청구권 들어오면 거절할 수가 아니 이쪽은 있다지.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들어오게 되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럼 그 두 가지 보면 뭐 기억나요? 미등기 매수인.
아까 했었잖아요.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은 매매 등청 등기와 점유 취득 시효 등청 등기 있었잖아요. 다음에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어디 있어요? 채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채권. 임차권도 채권이죠. 물건 아니고 채권이죠. 그것도 점유할 권리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임차인은 본권, 임차권, 채권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상권, 유치권자, 그 다음에 동상변권 있죠. 항변권 어디서 나와요? 항변권은 눈 가세요. 맨 위에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 쌍무, 편무 있죠. 쌍무, 눈도 다 찍었어요? 그 동시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무슨 권 있어? 항변권 있죠. 임대차가 끝났다. 동생관계 들어갔다. 주인이 소유물 반환청권 들어오면 나 무슨 권이 있으니까? 항변권이 있으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는 2편에도 있고 3편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 자, 그래서 그거 체킹하면서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있고 방해 예방 있습니다. 넘기시고요.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 갑니다. 뭐 간다? 공동 소유. 자, 세 가지가 있네요. 공유, 합유, 총유. 한 문제 나오는데 양은 또 엄청 많아요. 자, 일필지 삽니다. 자, 일필지가 있는데 A가 있는데 사망했다. 상속인, 갑, 을병 세 사람이 있다. 자, 이렇게 딱 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같겠죠. 이게 갑자기 또 사망하셔가지고 말없이 가게 되면 복잡해져. 나중에 뭐 이게 한 사람이 반대하게 되면 팔 수도 없고,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야? 그냥 지분만 팔고 가버리면 되잖아. 근데 꼭 그걸 갖다가 뭐 하려고? 다 동의 받아서 팔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냥 내 지분만 뭐 해버리고 하고 가도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각자 뭐가 있어요? 뭐 사업 목적 있는 건 아니죠. 돌아가셔서 받은 거니까 사업 목적 없죠. 이걸 공유라고 해요. 뭐라 한다? 이걸 공유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사업 목적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일필지가 있는데 사업하려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업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삽니다. 네, 여기다 식당 만들려고 갑, 을병. 네, 각자 투자를 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합유라고 그래. 뭐라 한다? 무슨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 식당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필지를 삽니다. 네, 교회에서. 어디서요? 그러면 교회가 있으면 여기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총유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특징, 총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지분 찾으면 기도가 안 먹히겠죠? 근데 합의하고 공유는 뭐가 있다는 거?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업 목적 없는 여기 특징이 뭐냐면 네, 지분 처분이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공유, 지분, 처분, 자유입니다. 전원 동의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합유 지분이 있죠. 자, 여기는 사업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분 처분할 때는 뭐다? 전원 동의를 맡아야 됩니다. 뭐가 아니고. 다음, 여기 내 지분만큼, 뭐만큼? 쪼개 달라.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입니다. 이것도 자유입니다. 자, 이쪽은
합유, 지분, 쪼개 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또 하나 해봅시다. 공유 지분은 상속된다, 상속되지 않는다. 공유 지분은 상속된다,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된다. 자, 세 번째 갑니다. 합유 지분은 상속된다, 안 된다. 상속, 이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 여기는 지분 계산 청구하면 됩니다. 무슨 청구?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때 젊었을 때는 뭐 했을 때? 젊어서는 뭐예요? 자유롭게 살다가 뭐다가? 한때 조직에 몸을 담았다가 조폭에 몸을 담습니다. 조직원 들어가면은 지분 처분 돼야 안 돼요? 손 하나 잘라야 됩니다. 또 함부로 분할 청구 요구할 수 없죠. 마지막은 뭐다? 교회에서 마지막 삶을 끝냈다. 세 가지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 그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저쪽은 자유. 공유, 합유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됐죠? 자, 공유 들어가서 몇 가지만 볼게요. 페이지 285페이지 가세요. 네, 265조 영역 표시하세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 뭐 한다? 결정. 보존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특징입니다. 공유, 보존 각자. 공유, 보존 뭐 할 수 있다? 각자. 여기도 합유, 보존 각자입니다. 근데 총유는 판례가 보존은 각자 하나만 쓸 수가 없고 여기는 사원 총회 결의 이렇게 바꿔갑니다. 이건 판례 태도입니다. 어디 태도? 총회 보존은 각자가 아니고 뭐다? 사원 총회. 자, 그럼 이제 그 안에 기억에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보존 행위 할 수 있다. 읽어볼게요. 보존 행위는 공유물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공유자 전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공유자 1위는 방해 부동산에 관해서 자 색깔 집어넣으세요. 제3자 명의. 무슨 명의? 자, 제3자 명의로 올 등기 넘어갔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제3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죠. 이때 뒤에 뭐라고 돼 있을까? 보존 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서 등기 뭐다? 전부 뭐 할 수 있다? 말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행위? 보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갑을이 뭐 하고 있는데 공유하고 있는데 병 이름 앞으로 몽땅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병은 아무 권한이 없잖아. 원인 없이. 그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전부 말소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밑에 다만 공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가 자 공유자 중 한 사람. 다르죠? 위에 건 누구죠? 제3자 명의죠. 여긴 뭐죠? 공유자 1인이죠. 공유자 중 뭐예요? 한 사람이 몽땅 등기 쳤다는 얘기죠. 이때 전부 말소하면 틀려. 이건 틀려요? 이거 뭘까?
아니, 자신의 뭐만큼은, 지분만큼은 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뭐가 안 된다? 전부 말소는 안 돼. 아셨어요? 그래서 그 공유자 지분에 관한 한 실체 관계에 뭐 하는 것이므로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말소 등기 절차까지는 청구할 수 없죠. 즉 전부 말소는 안 된다. 이거 외울 것도 없어. 제3자 몽땅 등기 쳐갔죠. 그러니까 갑과 을은 가서 무조건 뭐 한다? 전부 말소. 근데 공유자 중 한 사람 이름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람 등기 지분만큼 유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전부 말소는 안 된다. 그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일단 보존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 가지고? 네, 다음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틀을 잡아드릴게요. 자, 이 공예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서로 소수인 경우. 서로 뭐인 경우? 소수 지분권자. 하고 이쪽도 무슨 지분? 소수 지분권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소수죠. 과반수는 2분의 1보다 넘어야 되죠. 그럼 갑, 을이 있으면. 그렇죠? 자,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해. 뭐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다? 소수 지분권자가 있다. 그럼 이제 이거부터 한번 설명할게요. 뭐부터? 자, 3분의 2가 있고 3분의 1이 있습니다. 과반수는 자, 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문에 아까 지분 과반수 결정하자. 아니, 관리 행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응?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게 무슨 행위다? 관리 행위로 주장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특정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랑 임대를 했습니다. 뭐 했다고? 누구한테? 병한테. 그럼 임대차는 관리 행위 맞아요? 무슨 행위? 그러면 현재 병이 점유자죠. 자, 이때 을이 화가 나가지고 병한테 와서 첫 번째, 내 뭐가 없었으니 나의 동의 없이 임대하였으므로 을이 병한테 자, 나한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를 선택하세요. 지금 진짜 이 임대가 관리행위로 적법해 적법하지 않아요? 그 뭐 할 수 없다? 없다 해야 되겠지. 자, 두 번째, 을이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곱하기 뭐 달라? 차임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있다 없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는 임대찬 점유자한테는 영어로 no touch. 뭐라고요? 또는 뭐다? 접근 금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소수는 얘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계산하세요. 자, 받은 보증금 있죠? 보증금 곱하기 자신의 뭐만큼, 집만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해 보세요. 응? 이것도 없다. 보증금은 돌려줄 금액이지 먹는 금액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요구해야 돼 이거는? 차임.
차임 곱하기 뭐만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이제 말해. 있다. 아셨어요? 뭐가 아니고 없다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우측 페이지에 287페이지에 사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른쪽에다가 이거는 과반수 소수라고 적으세요. 뭐하고 뭐요? 287페이지 하고 있어요. 우측. 사례 있죠, 사례. 눈해가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아래. 눈 뜨고. 사례 있습니까?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은 몇 분의 몇? 그러니까 뭐예요? 과반수하고 소수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과반수 지분권자는 토지 배타적 점유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무슨 행위? 관리 행위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병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까? 과반수 지분권자, 관리행위 적법하죠. 자, 3번 보세요. Q3. 소수 지분권자, 을은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병한테 토지 인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까 영어로 뭐예요? 접근 금지. 노타치죠. 다음 페이지.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없죠? 이것도 뭐다? 노타치. 그러니까 왼쪽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해야 되지. 그의 승낙 얻은 누구한테? 기억하세요. 과반수, 소수, 임차인, 점유자. 소수는 이 점유자한테 아무것도 공격하면 안 돼요. 이게 뭐라? 접근 금지 노타치. 그럼 소수는 누구한테 가서? 보증금 아니에요. 뭐? 차임을 내 지분만큼 요구하면 되겠지. 그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과반수하고 뭐하고? 소수. 그럼 이제 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 이제 판례 확 바뀌어버렸는데 286페이지 가세요. 맨 꼭대기 판례. 286페이지 맨 꼭대기 판례에다가 이거는 왼쪽에다가 소수 반대화살표 소수입니다. 소수 뭐다? 소수입니다.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뭐하고 있는 경우,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가 보존 행위로서 목적물 인도를 뭐할 수 없으며, 다만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뭐 해야 된다? 지적. 정리할까요? 소수는 소수한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해 제거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 대입하세요. 여기 맨 밑에 물청 있죠? 소수끼리 어떤 소수가 많이 특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죠? 뭘 안 된다? 반환은 안 돼. 뭐다? 방해 제거만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판례가 2020년 작년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나오게 되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반수 소수는 해결했죠. 소수끼리는 뭐는 안 된다? 뭐는 된다? 그러니까 거기 인도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환은 요구할 수 없죠. 대신 이제 제거. 방해 뭐다? 제거. 청구하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관리행위 들어오면 과반수, 소수,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한테는 노타치. 됐어요? 소수일 때는 뭐는 안 되고?
인도는 안 되고, 반환 안 되고, 뭐다? 방해, 제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 가세요. 네, 기억, 니은, 디귿 보세요. 디귿 있습니까? 영역 표시하시고,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무슨 판결? 그래서 맨날 제가 매매 등청, 등기, 점유, 취시, 등청, 등기는 전부 다 자동안이고 등기.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상수형. 그 형성 판결의 대표가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이건 자동 취득이죠. 이때 조심할 것, 이행 판결은 이게 아니니까 뭐다? 등기 취득에 들어갑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용익물권 가겠습니다.